우리가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와 관련해서 앞에서 그 스트림과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이번 4절에서는 이러한 이벤트 스트림 처리하고 또 복잡 이벤트 처리 시스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실시간, 완전 실시간 또는 거의 실시간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부당한 지연 없이 기업이 분석 가능한 시점에 도달하면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하는 대신 먼저 인메모리에 처리하고 나중에 사용하거나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디스크에 저장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데이터가 디스크에 먼저 저장되고 이후에 처리돼서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는 일괄 처리 방식과는 조금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인메모리 저장 장치 IMDG 또는 IMDB라고 하는데 이걸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메모리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하드디스크에 그 저장하고 하는데 IO 대기 시간이 필요 없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상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인메모리 데이터를 이전에 일괄 처리된 데이터 또는 온디스크 저장 장치에서 불러온 정규화되지 않은 데이터와 결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세트를 메모리에서 조인해서 실시간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는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새 데이터를 참조하지만 이전에 유지되고 관리됐던 대화식 응답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러한 쿼리가 수행될 것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가 처리되면 관심 있는 소비자를 위해서 처리 결과를 게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 처리된 데이터와 원시 입력 데이터는 이후에 복잡한 일괄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온디스크 저장 장치로도 또 오프로드 다운 저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예.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래서 이 슬라이드 그림에서는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하나의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의 데이터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계별로 지금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이 스트리밍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속적인 데이터가 이 스트리밍 데이터로서 발생될 때 이 데이터 전송 엔진에서 이걸 먼저 캡처를 데이터 캡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캡처된 데이터가 일단 노드에서 인메모리 저장 장치와 또는 온디스크 저장 장치에 동시에 저장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처리 엔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처리된 거는 운영 분석을 위한 대시보드에 이제 보내져서 게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시간 발생하는 이거 스트림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벤트 스트림 처리라고 해서 ESP와 또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에서 CEP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벤트 스트림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벤트 스트림 처리가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단일 소스로부터 시간에 따라 정렬된 이벤트의 수신 스트림이 연속적으로 분석되는 이런 방식이 바로 이벤트 스트림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은 간단한 쿼리 또는 대부분 이제 수식을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분석은 이벤트를 온 디스크 저장 장치에 저장하기 전에 메모리 내에서 진행됩니다. 이 분석이 메모리 내에서 인메모리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더 풍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데이터 소스를 분석에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 결과는 대시보드에 제공되거나 아니면 사전에 구성된 대형 또는 추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기폭제 역할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벤트 스트림 처리예요. 자, 반면에 이제 복합 이벤트 처리는 서로 다른 소스에서는 소스가 여러 개이죠. 아까 이벤트 스트림 처리 경우는 하나의 소스였는데 이건 여러 개의 소스에서 다양한 실시간 이벤트가 동시에 분석되는 그런 처리가 바로 복잡 이벤트 처리죠. 그래서 비즈니스 논리라든가 처리의 맥락을 고려해서 어떤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이나 통계 기법을 적용해서 어떤 교차 편집된 복잡 이벤트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 CEP는 복잡성에 중점을 둬서 풍부한 분석 기능을 제공하게 되죠.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수행 속도가 저하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복잡 이벤트 처리는 ESP의 어떤 상위 개념으로서 간주돼요. 그래서 종종 ESP의 결과, 단순 그 이벤트 스트림 프로세스 결과가 CAP에 제공할 수 있는 합석 이벤트에 생성하는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아까 우리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와 관련해서 SCV 원칙, 요 관련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설계하는 동안에 이 SCV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원칙에 비춰볼 때 완전한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근사한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시스템 모두 중요한 건 뭐냐? 데이터의 용량, 즉 V의 포기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가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용량을 한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데이터가 처리돼야 된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아요.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모든 입력 데이터를 캡처하고 그 데이터는 온디스크 저장 장치에 직접 기록하거나 아니면 인메모리 저장을 위한 지속 레이어 역할을 하는 디스크에 간접적으로 저장하는 방식도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완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와 근실시간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실시간 처리 시스템, 즉 완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샘플링 또는 근사화 기법을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적절한 정밀도를 가지고 가는 그렇게 하도록 이제 시간을 적절하게 시간 내에 생성하게 하는 그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데이터 용량의 처리는 이제 뭐 기본 전제죠. 그래서 빠른 응답이 필요합니다. 스피드가 필요하면서 대용량의 메모리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SVC에서 일관성 부분은 조금 포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처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실시간 처리 시스템의 경우는 적절히 빠른 응답만이 필요해요. 적절히 빠른 응답, 뭐 아주 빠른 게 아니라,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이제 보장해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빠른 용량만이 필요하므로 대용량 메모리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이런 일관성은 보장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샘플을 취하거나 근사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완실시간 시스템과 비교할 때 결과는 더 정확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완실시간 시스템은 빠른 실시간 응답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조금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근실시간 시스템은 뭐 속도는 좀 조금 타협을 하더라도 일관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처리를 위해서는 근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와 맵 리듀스의 관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맵 리듀스는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괄 처리에 적합하죠. 그래서 맵 리듀스는 이제 디스크에 저장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점진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죠. 그래서 나중에 생성된 데이터, 전체 데이터 집합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처리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모든 입력 데이터를 완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실시간 데이터 처리 요구사항과 이제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실시간 처리가 불완전하고 스트림을 통해 연속적으로 도착하는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맵 리듀스가 처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맵 리듀스 작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맵 작업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듀스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전략으로 실시간에 가까운 빅데이터 처리 시나리오에서 이 맵 리듀스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인메모리 인메모리 저장 장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 또 온디스크 저장 장치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맵 리듀스가 일괄 처리 방식이었지만 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대중화되고 또 이런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더욱더 비즈니스에 반영하고 싶은 기업들의 요구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 처리 기능이 점점 더 맵 리듀스 기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처리가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스파크, 스톰, 태즈와 같은 오픈소스 아파트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처리 기능을 포함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제 6장 빅데이터의 처리에 대한 개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